오랜만입니다. 엘로아 비디오의 잘생긴 로프몬입니다. 오랜만이니까 과거 제 랭킹 영상들을 정주행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디지몬 어드벤처부터 극장판 우리들의 워게임까지 범위로 가볍게 전투력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아군 적군을 비롯해 작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디지몬들 중 홀리엔젤몬은 등장 자체가 후반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빛이 나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세대인 엔젤몬부터 심상치가 않았던 점이 당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데블몬을 무찌른 주인공적인 면모를 보여줬었고, 이후 완전체로 진화한 아이들의 디지몬들이 모두 덤벼도 유효타를 내지 못할 만큼 막강했던 묘티스몬을 상대로 한방 먹여준 이력이 있었죠. 더불어 이런 놀라운 이력과 함께 진화한 홀리엔젤몬은 주역들 모두를 죽을 위기로까지 내몰았던 피에몬의 위협에 기적적으로 등장하여 생존과 승리를 이끌어준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어드벤처 배경 특성상 사악한 디지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만큼 그런 적들 한정으로 공포의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 홀리엔젤몬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위 사례들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올려치기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개인적으로 작중에서는 종합적인 요소들까지 더해진다면 해당 순위가 적절해 보이네요. 피노키몬은 어둠의 사천왕 중 제일 키가 존만하고 성격도 어딘가 금쪽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룹에서 제일 무게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충동적인 행동들은 주변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만큼 무척 위협적인 디지몬으로 볼 수 있었죠. 성격만으로 위협이었다면 단지 리키의 금쪽 처방만 해주면 그만이겠지만, 테일인의 이전에 이미 먼저 디지털 월드를 한 번 더 위협을 줬던 구성원인 만큼 가벼운 모습 덕분에 가려졌을 뿐이지 상당히 강력한 디지몬이 맞습니다. 단지 무력으로만 따지면 들고 있는 블릿 해머의 일격으로 완전체인 쥬레이몬을 단번에 제거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 것은 물론, 컨디션이 좋을 때 실로 이용하여 상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은 워그레이몬마저도 손쉽게 조종할 수 있었죠. 마지막에는 자신의 집을 거대화시킨 물체로 주역들의 전력을 제압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어린 멘탈을 가졌다는 점과 다수로 덤비게 되면 크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아 피노키몬의 전략을 잘 간파만 할 수 있다면 약점이 크게 두드러지는 점, 그리고 초합금으로 이루어진 메탈의 데몬 몸에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해당 순위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메탈 그레이몬과 교전 끝에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지옥 속으로 퇴장하는 줄만 알았던 막강한 빌런인 에테몬. 하지만 에테몬은 그 안에서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덕분에 다음과 같이 한 단계 더 진화한 메탈 에테몬으로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칭 최강의 디지몬이라고 항상 소개하던 에테몬 시절에서 이제는 아예 가슴팍에 최강이라는 한자를 커다랗게 새겨놨으며, 전신은 초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척 위협적인 스펙을 가지게 됐죠. 등장하는 과정 중에 메탈 에테몬은 피노키몬과 대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교전하는 그림이 다소 우스꽝스러웠긴 했지만 확실한 것으로 피노키몬은 초합금의 데미지를 줄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더불어 레오몬이 수련하여 진화한 궁극체인 샤벨레오몬의 필살기마저 메탈에테몬 몸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메탈에테몬의 방어력을 부시려면 그와 걸맞는 소재의 장비를 갖춘 디지몬이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방어력 외에도 단순한 엉덩이 일격만으로 샤벨레오몬을 넉다운 시켰다던가, 그의 필살기만으로 레오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여러 개그 요소들만 빼고 냉정하게 본다면 당시 보여준 메탈에테몬의 전투력은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이었죠. 묘티스몬이 죽지도 않고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한 베놈 묘티스몬. 현실 세계에서 출몰했던 당시 이 녀석의 크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200m. 주역들의 디지몬들 중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가졌었던 완전체 개체들마저도 한 주먹 정도의 크기로 묘사될 만큼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했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63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 그래도 무척 막강했던 묘티스몬에서 진화한 것도 모자라 여러 디지몬 데이터들을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위력은 당시 누가 와도 막기 힘든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죠. 이 과정 중에 기적적으로 진화한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이 등장하면서 아군들의 디지몬들은 물론 성스러운 디지몬들까지 힘을 합쳐 본체를 찾아내 공격하는 등 교전의 우세를 자연스럽게 잡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견뎌내고 반격해 주역들의 디지몬들을 모두 쓰러뜨려 버렸죠. 이런 답도 없는 상황 중 디지바이스의 힘 덕분에 베놈 묘티스몬의 팔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겨우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빌런이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 순수한 교전이 아닌 디지바이스의 힘까지 빌려서 겨우 이긴 사례는 데블몬과 아포카리몬, 그리고 베놈 묘티스몬만이 유일했었죠.
메탈 가르몬은 워그레이몬과 함께 당시 주역들의 최고 전력의 진화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투탑급으로 그려진 만큼 그의 전투력은 믿음직할 만큼 강력한 것은 당연하죠. 모두를 위험으로까지 내몰았던 피노키모는 주역들의 디지몬들이 놀아나며 괴롭히는 모습들을 무척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메탈 가르몬은 피노키몬의 전략을 다 파악이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실을 이용한 꼭두각시로 전락당하지도 않고 썰렁포 단 한 방만으로 피노키몬을 제거해버릴 만큼의 위력도 지녔습니다. 더불어 메탈 가르몬도 전신이 초합금으로 이루어진 디지몬이기 때문에 방어력 또한 출중한 모습을 가져서 공수 밸런스도 훌륭한 상태죠. 이런 메탈 가르몬이 워그레이몬과의 우위를 따진다면 공식 설정상 속성의 사슬고리를 통해 데이터종인 메탈 가르몬이 유리해야 되겠지만 한창 금쪽이 매튜 덕분에 워그레이몬과 교전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보면 딱히 두 개체 간에 누가 더 우위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소개될 내용이겠지만 워그레이몬의 경우 드라몬 계열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왕발톱이라는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작중에서 좀 더 전투적인 활약적인 면에서는 메탈 가르몬이 워그레이몬과 비슷한 수준일지라도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둠의 사천왕 중 하나인 메탈 시드라몬은 전신이 초합금으로 이루어진 디지몬이며 당시 네트워크 바다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장악력과 거대한 체구, 그리고 육지는 물론 하늘에서까지 비행이 가능하여 모든 필드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고 공수 밸런스까지 모두 갖춘 만능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드라몬 계열의 정점인 진화 개체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수생형 디지몬 계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러한 메탈 시드라몬을 상대로 바다에서 전투하게 된다면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작중에 그려진 전투력으로는 완전체 디지몬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듯 그 세대의 디지몬들을 아주 가볍게 제압해버리는 것은 물론 단순히 그의 힘만으로도 워그레이몬을 위험으로까지 내몰 정도의 수준을 지녔으며 이때 고레몬의 방해가 없었으면 피를 보는 쪽은 워그레이몬이었음을 알 수 있죠. 드라몬 계열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무기를 지녔음에도 메탈 시드라몬도 초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워그레이몬이 날먹하며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의 용의 콧물만으로는 워그레이몬의 회전이 시작된 테라 회오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결국 워그레이몬의 카운터 무기를 통해 전신이 찢겨나가는 퇴장을 하게 되었죠. 당시 본가에서는 최강의 디지몬으로 군림하던 디지몬이었지만 작중에서는 어둠의 사천왕 중 2인자로 등장하게 된 파워드라몬.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해당 순위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단순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본가 속에서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기계형 디지몬들의 파츠를 조합해 탄생했다라는 설정을 가진 파워드라몬은 그의 캐논 공격만으로 주변을 손쉽게 박살내버리기도 했으며 더불어 부하로 두고 있는 기계형 디지몬들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주역들을 긴장감 미치도록 위험으로 내몰기도 하였죠.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은 아픈 나리를 위해 약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약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파워드라몬은 접속 신호를 포착해서 위치를 파악해 추격에 나섰는데요. 이에 눈치를 챈 한솔이는 네트워크 접속 위치 조작으로 혼란을 주게 되었지만 그러면 아예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라는 등의 무섭고도 냉철한 판단 또한 지녔습니다. 순수 기계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스러운 디지몬들의 공격으로는 보통 먹히지 않았고 여러모로 워그레이몬이나 메탈 가르몬이 아니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빌런이었죠. 이 과정 중에 아구몬은 나리의 빛의 힘을 받아 워그레이몬으로 진화한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버프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있었고 더불어 드라몬 계열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무기까지 소지한 점 덕분에 파워 드라몬을 겨우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버프받은 워그레이몬이 진화가 풀릴 만큼의 온 힘을 쏟아부은 일격에다가 이마에 상처까지 난 점까지 고려하면 순수 전투력으로 파워 드라몬이 얼마나 힘겨운 상대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워그레이몬은 메탈 가르몬을 비롯해 당시 주역들의 최고 전력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장한 갑옷은 초합금으로 무장한 것은 물론 그의 등에 장비한 브레이드 실드는 더욱 막강한 방어력을 갖췄으며 전투력은 메탈 가르몬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려졌었는데요. 다만 최종적으로 작중의 주역들을 궁지로 내몰던 디지몬들 중 메탈 시드라몬과 파워 드라몬 등 드라몬 계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워그레이몬의 활약 비중은 메탈 가르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온몸이 잔인하게 찢겨나가는 메탈 시드라몬이나 장미칼로 썰리듯 분해되는 파워 드라몬 등 워그레이몬 위주의 전투적인 명장면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특히나 파워 드라몬과 교전 중에는 비록 나리의 빛의 힘을 버프받은 상태였지만서도 그 막강하고 단단한 파워 드라몬을 오직 평타로 오체 분시시킨 장면 덕분에 종합적으로 워그레이몬의 전투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둠의 사천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상대하기 무척 힘겨웠을 만큼 막강한 모습들을 잘 보여줬었지만 특히나 피에몬은 저 그룹의 1인자답게 더욱 어마무시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주역들의 전력이었던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을 상대로 무척 손쉽게 단 일격을 통해 진화를 풀리게 만들 정도는 물론이고 초합금으로 이루어진 워그레이몬의 갑옷과 방패를 무력만으로 전부 박살내버릴 정도로 정신나간 전투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같은 어둠의 사천왕인데도 피에몬만큼은 상대하기엔 너무 넘사벽인 존재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리벤지를 펼치게 되었을 때는 무언가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을 상대로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조만한 열쇠고리 인형으로 만들 만큼 공포감을 조성시키기도 했죠. 이때는 솔직히 피에몬 하나로 주역들은 모두 끔살 엔딩으로 치닫는 게 맞지만 기적적으로 진화한 홀리엔젤몬으로 인해 주역들은 모두 구출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피에몬과 다시 무력전으로 맞서기에는 힘겨운 상황이었던 만큼 아예 예상치도 못한 홀리엔젤몬의 스킬인 천국의 문을 통하여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이 방심한 피에몬에게 반격해 날려버려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봉인시키는 것으로 퇴장하게 되었죠. 디아블로몬은 말 그대로 어드벤처 시리즈에서 등장한 빌런들 중 가장 순수하고 미친놈이었던 디지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디지타마 속에서 태어난 구라몬. 이 과정 중에 끝내 최종 형태로 진화하여 모습을 드러낸 디아블로몬은 이전보다 전투 경험치를 쌓아 더욱 강해진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을 상대로 워그레이몬의 왕발톱을 부신다던가 메탈 가루몬의 공격을 다 피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이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정 중에 테일리의 실수로 워그레이몬의 상태가 로그아웃 되어버려 일시적으로 메탈 가루몬 혼자서 디아블로몬을 상대해야만 했었는데 테일리가 다시 접속해서 상황을 살펴보니 메탈 가루몬과 워그레이몬은 피떡이 되도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였었죠. 혼자서 상처 하나 없이 초합금으로 무장한 두 디지몬을 제압해버렸다는 점에서 이미 1대1 싸움으로는 상대조차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디아블로몬은 미 국방 네트워크를 해킹해 핵미사일까지 발사시키고 진짜 시계를 가진 나를 찾아보라며 바퀴벌레의 번식력 마냥 분열한 장면은 보통 멘탈로는 상대하기 힘들 정도의 미친놈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리벤지를 펼쳐봐도 분열된 디아블로몬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또다시 피떡이 되도록 맞을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하여 디아블로몬을 해당 순위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진화의 흐름에서 도태된 디지몬들의 원념이 뭉쳐서 태어난 아포카리몬. 이들의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워낙 컸던 만큼 아포카리몬은 그간 빌런들에게 볼 수 없는 저세상급의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겨낸 어둠의 사천왕은 모두 아포카리몬의 부하들이었던 만큼 여기까지만 본다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해볼 수 있겠죠. 아포카리몬은 그간 물리친 빌런들의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촉수 끝에 있는 집게로 주역들의 디지몬들을 제압해 강제로 진화를 퇴화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어둠을 발생시키는 기술을 통해 주역들과 디지몬들을 강제로 0과 1의 데이터로 분해시켜버리는 답도 없을 만큼 끔찍하게 강한 상대로 그려졌었죠. 다만 작품의 전개와 특성상 데이터가 되어버린 주역들은 각성을 하게 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거대하고 끔찍한 촉수의 집게들은 완전체 디지몬들의 일격에 제거되거나 본체마저 일격에 제압당해버리는 등 아쉬운 패배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포카리몬이 최후의 발악인 대폭발로 모두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지만 이것마저 디지바이스의 힘 덕분에 봉인되어 혼자 죽어버리게 되었죠. 불량산 급전개로 어이없게 털리는 연출로 그려지게 되었지만 이 짧은 행적만으로도 그간의 디지몬들을 모두 제압할 만큼의 역대급의 전투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장판 우리들의 워게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최강의 디지몬으로 군림한 오메가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식 설정에서도 등장 당시 최강의 디지몬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으며 작중의 최고 전력이었던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이 융합하여 진화한 만큼 오메가몬은 궁극체를 초월한 궁극체의 느낌으로 모두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중에서는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 둘이서 디아블로몬 하나를 제압도 못했었는데 무수히 쏟아지던 그 공격을 그레이소드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모두 튕겨낸 것도 모자라 연이어 발사한 가루로 캐논 단 몇 발만으로 1만 마리가 넘는 디아블로몬을 모조리 쓸어버리는데 성공했죠. 그야말로 오메가몬의 위력은 어드벤처 당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디지몬이 덤벼와도 저 당시의 오메가몬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으며 앞에 살펴본 디지몬들 모두가 덤벼도 오메가몬 혼자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완전한 넘사벽급의 전투력을 갖춘 디지몬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